요즘 테슬라의 높은 변동성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8% 하락한 682달러 22센트로 마감하였고, 나스닥은 3.52% 하락한 13,119.43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내려간다는 사실에 당연히 마음이 안 좋지만 조금만 관점의 폭을 길게 잡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 오히려 같은 금액의 투자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당긴 요인들에 대한 정보 및 전기차 산업 뉴스입니다.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뉴스들이 많지만 투자자는 항상 모든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적정 주가와 뉴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주가가 오르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주가가 내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정보로 인한 적정 주가와 현재 시장의 주가의 차이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좋은 정보가 나와도 그 전에 주가가 너무 올랐다면 내리는 것이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너무 내렸었다면 다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웬만큼 안 좋은 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분을 다 포함하고 그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보고 펀더멘탈보다는 변동성에 의해서 적정 주가보다 크게 아래로 내려가는 날들이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년 장기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0.58%로 최저치를 찍었던 미국의 10년 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오늘은 1.5%에 도달하였습니다. 장기채 금리 상승은 성장주에 특히 악영향을 끼치는데 테슬라의 경우 성장주 중에서도 그 성장폭이 가장 큰 성장주이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채 금리가 큰 폭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분까지 예상한 밸류에이션으로 테슬라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테슬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올라가 테슬라 같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깎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바꿔 말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일정 부분의 자산이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오른 장기채로 옮겨가며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채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과거 20년 동안의 미국 10년채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CPI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볼 때 이 둘의 움직임이 상관관계가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에는 지금의 장기채 금리와 CPI 모두 너무 낮은 수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단계이지 실제 인플레이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발표될 3월 CPI 지수부터는 CPI 지수가 갑자기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작년 3월 CPI 지수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와 이와 비교해서 높아 보이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분명 기저효과로 인한 CPI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아진 CPI가 발표되면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가 등장해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두 번째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페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이 목표 수치인 2%에 도달하게 된다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유동성 공급을 줄여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초점이 너무 장기채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어서 가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지 실제 2%에 도달하기까지는 1에서 2년 상당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매크로와 관련된 내용은 조만간 전기차 지원금 및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 시장에 풀리면 테슬라의 주가에 반등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테슬라의 프레먼트 공장에서 2주간 모델 3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가 오늘 블룸버그와 일렉트랙에 올라왔는데 어제 소이얼 씨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먼저 알렸습니다. 그 트윗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프레먼트 공장에서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런 정보는 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어떤 라인이 셧다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모델 3 라인에서 일하는 작업자분들이 2주간 휴무를 하게 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모델 3 작업자분들은 하루에 800대의 모델 3를 만듭니다. 제 다른 소스를 통해 알아본 내용은 공급자들의 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칩이 부족해서 이번 사태가 생긴 거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도 2월 16일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월 21일 프레몬트 주차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20일부터 다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원래 필요했던 다운타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시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생산된 칩을 다시 테슬라로 가져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뒤인 3월 초가 되어야 다시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됩니다. 다만 완벽한 셧다운은 아닌 것 같은 게 오늘 밤부터 다시 몇몇 생산 라인은 일정 부분 가동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로딩존에 자동차들이 보이지만 평상시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 많은 차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신규 모델 S, X도 어느 정도의 생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루머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모델 S와 X 생산 주차장에 신규 고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신규 모델을 다른 시간에 주문한 다양한 사람들도 접촉해 보았는데 아직 VIN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규 모델 S와 X가 3월달에 인도될 수 있을지 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원래는 2월에 인도될 것이라 말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트윗이 올라오고 하루 뒤인 오늘 블룸버그와 일렉트랙에도 같은 맥락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런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한 차량 생산 차질은 다른 모든 업체들이 벌써 겪고 있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테슬라가 그나마 생산을 차질 없이 해오던 거였지 GM, 포드, 니산, 토요타, 폭스바겐 등등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생산 차질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 중에 일론이 셧다운과 관련된 트윗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일론의 트윗에 따르면 2일간의 셧다운이 있었지만 다시 생산을 재개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소이어 씨의 트윗 내용이 맞다면 2일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완전한 셧다운이 있었고 한동안은 부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빠르게 다시 생산을 재개해서 다행이지만 분명 생산 중단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얼마 전 발표된 테슬라의 판매가 인하는 장기적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테슬라에게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만 본다면 위 두 뉴스는 당연히 안 좋은 뉴스이지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전기차 산업 전체를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업체 중 가장 의미 있는 생산량을 확보했으며 그 생산량 증가 속도도 아주 높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기차 섹터에서 적자를 보는 다른 많은 기업들과 달리 전기차 판매만으로 수익을 성취하는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어려움이 닥친다면 테슬라는 기침 한번 하고 끝나겠지만 다른 후발주자들은 몸살로 드러눕게 됩니다. 매년 4에서 60% 이상씩 전기차 시장 전체가 커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기침 한 번이 끝나면 이렇게 커나가는 전기차 시장에서 몸살로 드러누운 경쟁자들을 제치고 테슬라가 더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단한 뉴스는 LG화학에서 4680 초기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가장 먼저 4680을 생산하는 기업이 LG가 될지 아니면 초기부터 테슬라와 협업하던 파나소닉이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도 이런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배터리 공급이 가능해져서 하루빨리 세마이트럭과 사이버트럭을 도로 위에서 보고 싶네요.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안가 밖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치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변동성이 높은 혁신을 주도하는 주식이기에 테슬라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주가의 변동폭이 아주 큽니다. 한동안 이런저런 안 좋은 악재들이 나왔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도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테슬라가 한번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이벤트인 전기차 보조금 및 경제 부양책 혹은 더 정석적으로 2에서 3년 뒤 테슬라를 생각하면 지금의 변동성은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